네, 조금 전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여당 추천 1명과 야당 추천 1명만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 거부권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다시 정부에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후보 추천권이 야당에만 부여돼서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셈입니다. 국무회의는 4시 반부터 시작됐는데요.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의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사건이 수사 범위라면서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쌍특검법을 즉각 수용하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권한대행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즉각 임명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이윤우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당초 국회에서 통과된 임명 동의안은 3명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은 총 3명이었습니다. 이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이렇게 3명이었거든요. 이 세 후보자를 좀 살펴보면요. 이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의 경우 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고요. 그리고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오늘 결정을 보면 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서 우선 여당 몫의 추천 1명, 그리고 야당 몫의 추천 후보자 1명을 임명하면서 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1명,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마저 임명하겠다, 이렇게 여지를 좀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야당 목 2명, 그다음에 여당명 1목이었는데 1명씩 지금 임명한 걸로 보이는군요.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그렇다면 민주당의 그동안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계속 이 임명을 하냐 마냐 이 2가지로만 계속 나뉘었었는데요. 민주당은 꾸준히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이제 오늘도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국회 법안으로서 이 대법원장이나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이 즉시 임명하도록 이 재판관이 선출되거나 지명되면 임명을 거부할 수 없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발의해서 이 법안 개정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저희가 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될 때를 좀 살펴보면요,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하면서 탄핵이 본격화됐거든요. 그 정도로 민주당은 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좀 미룰 수 없는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가 서둘러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최상목 대행 역시 그래서 민주당이 꾸준히 이렇게 좀 압박을 해온 대로 이 최상목 대행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여당 몫의 후보자 1명, 야당 몫의 후보자 1명을 좀 임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현재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입장 또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꾸준히 이 반대의 입장을 좀 밝혀왔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 이 권한대행의 자리가 주는 어떤 특수성을 좀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요. 이 권한대행의 자리 자체가 이 적극적인 현상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 유지적 조치만 취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해왔고요. 즉 이 최상목 권한대행인 만큼 이 재판관 임명에 나서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쳐왔던 겁니다. 또 국회가 탄핵 소추인이라는 점, 이 부분도 좀 강조를 해왔는데요. 이번에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은 저희가 앞서 보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 추천 몫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다는 것 자체가 이 마치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을 해서 안 된다,
이 소추와 재판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해왔거든요. 그리고 앞서 좀 사례로 국민의힘에서 들었던 것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 2020년이죠. 그 추미애 장관이 그 재직 중이던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건을 좀 예로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법원에서 좀 판결을 내렸던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해서 결원을 충원한 이런 과정을 두고 헌법상 적법 절차 위반이어서 이 징계위원 구성이 불법이므로 징계 처분도 무효라는 판결을 이미 내린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례에 비춰볼 때 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안 된다. 그게 뭐 적법 절차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좀 강조해왔습니다. 네, 이게 좀 법적인 문제라 어려운데 당초에 국회에서 통과된 임명동의안이 3명이었습니다. 지금 최권한대행은 2명을 임명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당초 국회에서 이제 지난 26일이었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몫의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총 3명이었습니다. 이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이 3명이었는데요.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후보자는 단 2명입니다. 그럼 이 세 후보자가 어떻게 국회 몫으로 추천됐냐 이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 이 2명은 더불어민주당 야권에서 추천한 후보자고요. 그리고 조한창 후보자는 이 국민의힘 여당에서 추천한 후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여야가 추천을 하는데 야당에서 2명, 여당에서 1명으로 총 3명이 후보자로 본회의를 통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상목 권한대행은 3명을 모조리 임명하냐 마냐 이런 2가지 선택지가 아니라 이 3명 중에 우선은 여당 몫의 후보자 1명, 그리고 야당 몫의 후보자 1명을 임명하면서 그 2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거로 보입니다. 우선 지금 헌재가 공백인 상태 그런 점들을 조금 고려했을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1명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도 향후 여야 합의가 좀 확인이 되면 이후에 임명할 것이다 이러면서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겼다라는 점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이윤우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